2023년 8월 1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이 역사 1. 한민족의 영원 역사 21. 중국 동국. 오늘은 중국의 정확한 뜻, 동국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동국. 지리지 동국.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 지지가 대략 삼국사에 있고 다른 데에는 상고할 만한 것이 없더니 우리 세종대왕이 윤회, 신장 등에게 명하여 주군의 연역을 상고하여 이 글을 짓게 해서 임자년에 이루어졌는데 글이 주군이 갈라지고 합쳐진 것이 한결같이 아니하다. 특히 양계에 새로 설치한 주진을 들어 그 도의 끝에 붙인다.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장원대왕 실록권 제148.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편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지금 조선이 있는 곳이 동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동국이 어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조선은 동국 곧 대륙의 동쪽 지역에 개국하였다는 뜻입니다. 국은 창과 방패로 지키는 권역입니다. 대륙은 항상 오행에 따른 방위 표시로 권역을 표시합니다. 이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서에 중국이라는 이름은, 나라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위 개념으로 쓸 때나 곧 수도, 나라의 수도 개념으로 쓸 때 중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최고로 사람들이 역사서를 해석할 때 잘못해서 하는 게 중국을 나라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 나라가 있지도 않은데 중국으로 간다 그럽니다. 나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아닙니다. 중국은 가운데, 방위산 가운데 지역, 옆에서 보면 방위산 가운데 있는 지역을 중국이라고, 옆에를 동국, 밑에를 남국은 남만, 서국은 서장, 동국은 동이, 북국은 북쪽이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개념에서 중국을 가운데로 봤을 때 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국이 또 이동을 해온 겁니다. 이 중국은. 그것은 이제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서에서 많이 부른 게 동국은 동이다, 남국은 남만이다, 서국은 서장이다, 북국은 북쪽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며 한 번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상 가운데 중 플러스 지역국으로 가운데 지역, 곧 중심 지역을 말하며 같은 나라에서는 조선이라 그러면 그 수도를 중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황제가 살고 있는 곳, 현재 수도가 중국입니다. 조선의 수도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부를 때 중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수도라는 개념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가 중국이라는 것, 수도가 곧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오행상 동국은 가운데에서 볼 때 해가 뜨는 지역, 동국. 서장은 가운데에서 볼 때 해가 지는 지역, 가을, 서장, 서국. 북쪽은 가운데에서 볼 때 해가 어두운 지역, 겨울, 북국, 북쪽. 남만은 가운데서 해가 밝은 지역, 여름, 남국, 남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동북국에, 그러니까 동쪽의 북, 동북 방향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륙의 일기성 크기 한반도를 동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위에서 동국이 지리지 동국이라고 해서 동국이 한반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리지 동국. 이 동국이라는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앙으로 중국을 대륙을 갖다가 중앙을 중국으로 봤을 때 그 동쪽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 옆에서 보듯이 여기가 동국입니다. 동국. 이 지역이 동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 한반도가 동국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 성 하나만 크기도 안 되는 한반도를 어떻게 동국이라고 역사서에 표현해 놓았겠습니까? 역사서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 대륙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옮겨놓은 가짜 역사에서나 한반도가 나오지, 역사서에 한반도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 지역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왜곡해놓고 대륙 역사를 갖다가 반도 역사로 가짜를 조작하니까 맨날 뭐 동국이 나면 동이가 오리라 그러니 동방의 예의지는, 동방이, 한반도가 동방이 아닙니다. 동이가 한반도가 아닙니다. 한반도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 얘기 나오는 거 봤습니다. 동이 나오고, 동방 나오고, 중국 나오고, 북쪽 나오고, 서쪽 나오고, 남만 나오지, 한반도라고 어떻게 그 반도 얘기 나온 역사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뭐 없는 나라를 다 조작해 놓은 겁니다. 대륙 역사를 한반도에 조작해 놓고 거기를 동이라 하면, 동이는 거기가 아닙니다. 동국은. 한반도는 동북국의 끝자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륙의 일개성 크기 한반도를 역사에서 동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운데 지역, 중원 지역, 중원 문화권으로 간다는 것과,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그러니까 방위상 가운데 지역. 중원이라는 것도 가운데 둥근 들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중원, 양자강과 양자강과 항하강 그 사이의 중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원도 중심되는 들판,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지역, 중원문화권은 곧 중심 지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원에 보면 이 황제,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 훈민정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럼 이 훈민정음 원에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중국은 뭐냐? 황제가 사는 곳을 중국이라 한다고 분명히 적어 놨습니다. 사는 곳, 곧 현재 수도로 간다는 뜻입니다. 수도. 황제가 사는 것이 그 나라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중심지가 곧 현재 수도입니다. 그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황제가 사는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국이 이동을 했습니다. 곧 중심 지역이 이동했습니다. 아까 중국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지 않습니까? 어떤 방위로 봤을 때 그 중앙 가운데 지역, 두 번째가
황제가 사는 곳을 중국이라 합니다. 이 중국이 항상 얘기할 때 따라오는 것이 황제가 따라옵니다. 황제. 황제. 중국 하면 황제 아닙니까? 황제. 중국 황제. 중국이 황제야. 황제국의 나라야. 중국은 황제국의 나라야.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가 사는 곳을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황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이 황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중국의 이동, 중국이 이렇게 계속 이동해 왔습니다. 한민족의 분화로 주류 세독이 이동함에 따라 그 중심지 곧 중국도 이동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황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황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황제라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 왕인데 중국은 황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제를 풀이해보면 한문은 다 파자를 해봐야 합니다. 파자. 왜 파자가 중요하냐? 하지 마라 금을 얘기할 때로 파자를 해야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자. 한문은 글자 하나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를 쓸 때도 그 글자 하나를 딱 보는 순간 바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 중 하면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뜻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한글만 중 해놓으면 중이지, 스님 중인지, 가운데 중인지,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문을 딱 써놓으서 한문 중자를 딱 써놓는 순간에 금방 압니다. 가운데 중심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역사를 공부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파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파자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왜? 중국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갖다가 황제라는 것도 백 플러스 왕이라는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쉽게 여기서 한문이라는 것은 어떤 한자가 태양이 일자가 만들고 달월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1 플러스 5를 해갖고서 발글명 이렇게 금방 알지 않습니까? 명자를 딱 쓰고 한문 명자를 딱 보면 날일, 태양일 플러스 달월 이게 합해갖고서 발글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글명을 딱 보는 순간에 태양도 낮에도 비치고 밤에도 비치고 있다. 밝다. 굉장히 크다. 밝다. 넓다. 큰 민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밤과 낮을 빛을 부으니까 얼마나 그 주야장창 큽니까? 그 구묘 자체가. 크고 넓고 다 아우른다. 낮과 밤을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 밝은 명자만 봐도 바로 그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파자를 해야 됩니다. 파자 해보면 중국 역사가 다 들어옵니다. 왜 중국의 이동과 한민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 황제. 황제는 흰백 플러스 임금왕 플러스 임금제. 이 제자란 것도 설립해 수건건자인데 보통 백의 왕은 이 두 권 쓰고 두 권 쓴 사람들이 세웠다. 그 백성들이 두 권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백성들이 세운 임금이다. 그러니까 민법 백성주의라는 게 그 밑에 있는 사람, 백성주의,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이 글자 자체에 나와 있는 글자가 채자입니다. 수건을 쓰고 수건을 두르는 것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수건할 때 모래 수건을 두르지 않습니까? 수건을 들고 세워졌다. 모래에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임금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
플러스 임금왕 플러스 임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곧 백예민족의 왕을 황제라 하는 것입니다. 흰백자, 흰백이라는 것은 흰색다 뜻이면 우두머리란 뜻이 있습니다. 민족 중에 최고 우선 민족을 갖다 백예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예민족을 상징해서 흰 옷 입지 않았습니까? 백예민족, 흰백백 오두의 민족, 흰 옷을 입는 민족. 흰 옷이라는 게 순수혈통이라는 뜻도 있고, 희다는 것이 으뜸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백예민족이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의 왕이 황제입니다. 황제. 그 중국 황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중국에 살고 있는 게 황제입니다. 한민족의 수도 중국에 살고 있는 게 황제입니다. 황제. 곧 황제가 사는 곳이 중국입니다. 황제가 한민족의 왕이 사는 곳이 중국이니까 당연히 중국이 우리 민족이 이동하면 중국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민족의 왕인데 이 왕이 이동하면 당연히 그 수도 중심지 수도가 중앙아시아에서 있다가 다시 자꾸 중국 지금 우리가 얘기한 중국 대륙 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는 것입니다. 민족이 이동하면서. 그러면 중앙에 살고 있던 중국이 다시 중국 대륙으로 오고 다시 또 이게 동쪽으로 이동되면 동국 지역이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도가 동국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이 개국을 한 곳이 바로 이 동국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민족 황제가 사니까 중국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위상 봤을 때 가운데든가 어느 내가 털을 잡았을 때 내가 있는 곳이 중국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정해지면 나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 중국인 한민족의 황제가 사는 거니까 중국이 이동하면 당연히 한민족의 왕도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고 정착하고 사는 그곳이 바로 수도가 되고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백의 민족, 우리 한민족이므로 우리 한민족의 왕이 황제이며 황제가 사는 것이 중국 곧 그 나라의 수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동하여 왔다는 것은 한민족이 이동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배울 때 이 파자, 항상 한문은 파자에 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황제고 역사가 조작되니까 우리 대륙의 역사가 한반도로 조작해 놓으니까 중국은 황제고 한반도에서 있는 조선은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황제. 전 세계에서 백의민족으로 칭하는 사람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한민족 하면 백의민족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의민족의 왕이지 황제를 갖다가 글씨를 팔자면 백의민족의 왕이 분명히 황자인데 그럼 백의민족의 황제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갖다 황제의 나라라 그러고 그 한민족의 수도를 중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황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다 조작하다 보니까 엉터리 역사가 된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중국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랬지만 중국은 본 이름이 진화입니다. 진화. 갈라져 나왔다. 진화라는 건가 갈라질 짓지 어찌나. 갈라져 온 민족. 즉 한민족에서 더 밑으로 갈라져 나갔던 세력을 진화라 그럽니다. 진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민족을 말하면 중국 민족이라 안 하고 진화 민족이라 해야 되면 진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동진화라 돼 있지 않습니까? 동진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반도로 와 있는 겁니다. 한민족의 왕이 있는 곳이 황제가 있는 곳이 중국이니까 지금 중국이 이동이 돼 갖고서 한반도로 와 있고 지금 중국이라는 중국 대륙은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역사서에도 보면 동진화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항해라고 하는 데가 동진화해입니다. 진화의 동쪽 바다가 동진화해입니다. 그 차이나라는 것도 진화에서 나온 겁니다.
차이나가 진화가 어원입니다. 진화. 아마 역사서에서도 그 표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동진화해라고 항해를. 동쪽에 있는 진화란 진화의 바다. 진화의 동쪽에 있는 바다가 동진화입니다. 한번 한문을 풀이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곧 황제 어원을 통하여 곧 우리 한민족이 곧 중국이며 중국이 곧 한민족입니다. 곧 한민족이 이동한 것이 중국이 이동한 것이며 지금 한반도까지 중국이 이동해 와 있는 것입니다. 밑에는 동국에 대한 조선왕조 실록과 교종 세종실록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것을 모아둔 것입니다. 여기서 동국은 한반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상 동쪽 대륙의 중심이 중국이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국, 동이, 남쪽은 남만, 남국은 남만, 서쪽 서국은 서장, 북국은 북적. 이렇게 역사에서 지금 구분해 놓은 중에서 동국, 동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동국이 동이가 아닙니다. 대륙에서 동쪽에 대한 걸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동국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종실록 시리즈에 동국이라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대충 보았습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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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오늘은 동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국과 중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